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제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6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게 뭡니까? 간주취득이 되겠죠. 2번입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되겠죠. 또 사실상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인이 되겠죠. 그 중에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3번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표준세율이 4%다. 틀렸죠? 2%가 되겠습니다. 2%. 3번 틀렸고요. 4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면 완납일이 아닙니다. 허가일 기준이죠.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고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월이 되겠죠.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개수인데요. 가로 열고 중요합니다. 대수선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을 개수하는데요. 면적에 관계없이 승강기라든가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의 9억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 대수선 포함하면 틀립니다. 대수선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여러분 중과기준세율 뭐 이런 거 암기하시면 되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빼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환상공법 이민 기억하셨죠? 아닌 것은 중과기준세율인데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그냥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 적용하고요. 증가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토지가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격이 증가되었다. 간주취득이죠. 선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토지의 가격이 증가되는 것 간주취득 맞습니다. 디귿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역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이거는 농지 취득하면 1000분의 23, 2.3%가 되겠죠.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그리고 거기 해설에 보면 중과기준세율 적용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개수로 인한 취득, 간주취득, 과점주주의 취득,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취득,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와 차량의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의 취득, 레저시설 같은 것들도 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8번입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같은 것, 옳게 묶인 것.
여러분 상속은 얼마입니까? 농지가 1000분의 23. 상속으로 주택은 1000분의 28. 증여로 농지 취득 1000분의 35. 증여로 주택 취득도 1000분의 35. 매매로 농지 취득 1000분의 30. 매매로 인한 주택 취득인데요.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것은 증여로 인한 농지 취득 35. 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도. 그러니까 증여는요.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이지만 일반인이 받으면 무조건 100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니을 2번이 되겠네요. 29번입니다. 사치성 재산 별장. 자, 여러분 여기 별장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장은 사치성 재산인데 다 그 책 문제 보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취득세는요.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이때 8%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이죠. 2%의 4배니까 8%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별장은 재산세가 1000분의 44%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별장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은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인데요. 이것도 틀린 건데, 자, 지금 1번 지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1번 나왔죠.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인데요. 주차장면적 제외입니다.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입니다. 331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건물 가격이 9천만 원 초과. 그리고 거기 나왔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연면적 331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두 번째는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똑같습니다.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 건물가에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이건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입니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거기 나왔죠. 수영장.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인데요. 여기는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거기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가 들어가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여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거기 연면적에서 공유면적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에서 공유면적 제외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245제곱미터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복층형, 두 개 층 있죠?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해야만이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1번입니다. 부동산 등을 신축하는 경우 중과되는 것으로 고른 것은? 자, 신축, 증축할 때 중과되는 것. 병원의 병실은 국민생활하는데 꼭 있어야 될 거죠. 병원 병실은 도시영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중과세하고요. 고급주택 중과세하고요. 법인의 본점, 사업소 전용 주차타워. 법인들은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시영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의 영업장. 다시요. 다시요. 리을 법인 본점의 사업소 전용 주차타워. 이거는 법인들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어디에 있던 본점의 업무용 전용 주차타워네요. 이건 중과세해야 됩니다. 중과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의 영업장. 백화점의 영업장. 이건 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이 영업장은 도시영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병원의 병실과 백화점의 영업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 중과세 대상은 골프장, 고급주택, 법인의 본점의 사업소 전용 주차 타워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법인의 본점용 주차타워 중과세 됩니다. 자, 32번입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그러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이니까 사치성 재산을 말하는 거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입니다. 별장 맞죠?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더한 금액이 되겠죠. 거기 과밀억제권역에서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요.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이죠. 곱하기 100분의 200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되겠죠. 33번입니다.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로 열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줄쳐요. 의제되는 법인은 의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됩니다. 순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는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 국가에서 취득 물건을 샀는데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냐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귀속, 기부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4번. 지금 현재 1번 틀렸고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환매등기는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지요. 부동산은 환매기간이 5년, 동산은 3년이 되겠는데요.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4번도 틀렸는데요. 4번은요. 표준세율에서 환상공법 이미 들어보셨죠? 환매등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가로 열고 대수선은 뭐한다? 제외한답니다. 대수선은 제외한다. 취득 중 법령이 정한 주택과 관계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수도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과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된다. 여러분,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신탁재산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이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에게 과세해야 되겠죠. 7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입니다. 매도인이 매도한 것을 매수인으로부터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을 국가로부터 수용당했는데 국가가 그 수용당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수용당한 토지를 환매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가 되겠다는 겁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나이가 된 차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번 개정됐습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취득세 과표로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 상속은 농지취득이 1000분의 23 맞지요. 합유, 총유 23. 원시취득,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건 제외됩니다. 그건 면제이기 때문에 원시취득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가 징여받았다. 1000분의 28. 일반인이 징여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겠죠. 네 가지가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35번입니다. 옳은 거.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러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죠. 실질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틀렸고요. 법인 설립 시는 과점주주 법인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죠.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됩니다.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법령이 정한 고급 확정에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존속기간에 관계없어요? 아니죠. 임시사용 건축물은 1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1년 초과할 때는 부과하는데 사치성 재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사치성 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수선 때문에 틀렸죠? 대수선은 제외되고요.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 시가표준의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틀린 것. 지문이 7개가 나왔는데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30일 이내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다. 틀렸죠? 60일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상속일 때는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둘 때는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이때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묶어보세요. 취득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이후에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6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개인은 아니죠. 7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법인이 말이죠. 그런 장부 같은 걸 기장하지 않을 때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7번입니다. 틀린 거. 납세 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80%의 가산세가 붙죠.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5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10% 있죠. 이것도 지난 25회 때 출제된 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가로원에 들어가는 것은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다르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취득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